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도 참 힘든 증시라고 봐야 돼요. 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이거 만약에 트레이딩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단기적으로 상당히 엇박자 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아파요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하루 종일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들어갈까가 30분 단위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을 봤을 때 아마 아침 중반 한 11시, 10시 그쯤부터 장이 좀 바뀌는 걸 느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삼성 SDI입니다. 야, 진짜 삼성 SDI가 10% 이상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 사실. SDI가 오르니 2차전 쪽 수급이 붙고요. 그 전에 반도체에 붙고 있었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의 간극을 펼칠지를 보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는데 저는 펼치려고 고민을 했는데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반도체죠. 저도 이렇게 들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쫙 오르더라고. 근데 몇 시간 있다 보니까 그게 쭉 빠져서 음봉을 만들고 있고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쭉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꼭 이제 수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갔다 안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오리엔트 된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가면 조금은 답답하고요. 또 2차 전지 들고 있으면 또 오래 힘드셨으니까 이젠 좀 갈만한데 또 갈만하면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일단 뭐 SDI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고요. 시장 수급부터 지금 화면 보시면 말씀드리자면 보시죠 대표님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3천억 팔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좀 매도가 나왔어요. 3천억을 팔았는데 사실은 일자별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2월 달 들어서 이틀 연속 판 건 거의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직은 단소조항 남은 게 선물을 3천억을 샀거든요. 그런데 또 보시죠. 밑에 프로그램으로 3,800억 때렸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상하다 많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선물이 이러면은요 금투가 많이 사야 되든지 이렇게 하는데 기관도 같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종목을 보시죠. 뭘 팔았냐면요 삼성전자 3,100억 때렸어요. 3천억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 하나 판 겁니다 외국인들. 그러게 이제 삼성전자를 왜 언제쯤 본격적으로 사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틀 매도가. 전에만 그랬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패버리니까 3일 됐죠. 패버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이 자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메모리 쪽 그렇죠. 그 흑자 전환 맞습니다. 이야기도 좋은 뉴스도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삼성전자를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페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하려면 삼성전자가 제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 날 찐시황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죠. 이게 조그만 수급 가지고도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거래대금 측면에서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참 밑에 화면 보시면은 오늘 거래소는 6포인트 올랐어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지수 플러스야? 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 상승 종목수 300개 안 되고요. 하락 종목수 590개입니다. 코스닥은 0.8% 빠졌는데요. 보시죠. 상승 400개고요. 하락 종목 1100개입니다. 지금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어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웃으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대표님. 이게 저는요, 알거든요. 현장에서 고통을 알거든요. 담보 부족이요. 장 플러스 1% 있는 날도 납니다, 담보 부족이. 왜냐하면 물린 거가 썩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르더라도 딱히 반갑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0.5% 빠지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한 7, 800개, 8, 900개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오르더라도 이렇게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온기가 뻗치는 이런 시장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채팅창에서 보니까 지저분한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저분한 장.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르더라도 특정 몇 개, 그리고 또 오르는 것도 또 큰 것들이 오르잖아요. 또. 그렇지. 대형주 네. 가운데서.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지수가 땡기면 예전 작년에는 에코프로 그룹을 땡겨버리고 나머지를 패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패시브성 종목들 몇 개, 그리고 저 PBR 종목들 몇 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그것만 편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오르더라도 오르는 건 좋죠. 근데 한미반도체 시총 그렇게 높은 것들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많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요, 이런 시장이 되면은요, 제가 저번 화요일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빠져요. 이런 시장이 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주식이고 저평가돼 있다라고 나름 생각하는 것들도 보니까 수급이 안 붙으니까 맞습니다. 거래량 몇 개 터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쫙쫙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안 쳐다보는 거죠. 살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확하십니다. 주식을. 예. 저는요 지금 우리가 지수가 몇 포인트 이거 안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혹은 우리 고객들의 계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뭔가 조금은 좀 불편한 시장, 불편하고, 그리고 빠질 때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그 종목들을 제가 열어봤거든요, 대표님. 와, 매수가요. 여러 가가 보이는데 매수 합친 게 2,000주가 안 돼요. 200주, 7주, 6주, 30주. 그거요. 누구 하나 짜증나서 2,000주 던지면 바로 4% 빠져요, 대표님. 그러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종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종가의 위아래로 폭이 상당히들 이 밑꼬리들이 달린 맞습니다. 게 중간에 좀 던지면 아니면 조금 사면 그냥 착착 이렇게 돼 버리니까 원래는 원래 이런 현상들은요, 지수가요, 올랐다가 이렇게 밑으로 줄줄 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어떻게든 아직은 위에 있잖아요, 살짝.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가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거죠. 항상 이게 저희가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전조 현상을 얘기를 할 때 좀 지수가 빠질 때 이게 경험적인 법칙이 있는데, 경험적인 법칙이 제가 안 맞기 시작한 지 작년부터 한 1년 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맞습니다, 지금. 안 맞고요. 일단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어찌됐든 시장 수급은 이렇고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지만 삼성전자가 다였다. 대신 선물은 샀고, 그런데 판 거의 대부분 역시 또 프로그램을 때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어떻게 프로그램 발동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이제까지 없었던 여러 현상들이 한데 복합돼 있죠. 공매도 금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십니다. 예. 또 무슨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시장이 이런 환경의 시장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예상 외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저희가 껄끄럽죠, 저희가 좀. 그러니까 요새는 단기 전략 세웠다가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들어오는 것들 샀다 팔았다만 할 뿐이지, 뭔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객들한테 저 현금 이만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 포트 안에서 주식 이만큼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 대표님 한 20-30% 들고 있으면은 나머지 현금 70%예요. 그러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주식 20-30%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네. 일단 오늘 사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파월의 연내 네.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발언, 네.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 네. 우리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악재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과 시장의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서 팔았는데, 지금 파월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장이 좋을 때는요, 미국 시장 봤을 때는 연내 금리 인하 하겠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나오고 뭔가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발언이에요. 연내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조금 불협화음으로 작용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좀 빠지긴 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14만 건 정도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15만 건이니까 일반적으로 좀 하회했다. 근데 그것도 지수상은 또 호재긴 한데, 또 일단 이런 부분 미국 시장에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호흡하시는 트레이더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요 빡 올라갔다가요 아니면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있는 거고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소부장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 종목을 한번 좀 볼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 SDI가 아마 오늘 활용 점정인 것 네. 같긴 한데. 삼성 SDI는 사실은 싼 셀업체입니다. 제가 잠시 저도 그렇죠. 오랜 아마 가장 싼 3사 중에서. 정확하십니다. 이거 그냥 바로 밸류 열어볼게요, 대표님. 삼성 SDI FM 가이드 열어보면은 여기 보시기 편하시잖아요. 쭉 내려보면은 24년도 EPS 기준으로 PER 13배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대부분 3, 40배인데 그만큼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13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마다 10배, 11배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단 평균으로 13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싼 셀업체긴 했는데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종합을 하자면 오늘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었죠. 네. 그리고 거기서 엔솔이랑 삼성 SDI도 발표가 좀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회사 간에 전고체 배터리 도입에 관한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 기사는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편하게 엔솔은 조금 남았다. 삼성 SDI는 상용화 가능성이 가깝다라는 부분이 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176만 주나 거래가 터지는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그렇죠. 이례적인 경우고 업황은 돌지 않았지만 아직 2000년대 안 돌았잖아요. 돌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두 종목들이 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찐시황 시간에도 분리막 빼놓고 전해핵, 전해질, 그리고 그 첨가제 다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황은 돌지 않았지만 2000년 해볼 만하다 말씀드린 것도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셋업체까지 해줘 버리면은 업황이 돌기 시작하는 전조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 일어난 현상, 뉴스단이라든지 보고서를 봤을 때는 마치 업황이 변하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얘기로만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말도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 저도 압니다. 이게 특수 차량이라도 이런 쪽에는 좀 도입이 될 수 있지 일반적인 전기차는 도입이 되기 좀 어렵다는 그렇죠. 건 맞습니다. 저도 아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시장에 회자됐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SDI가 움직였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아침에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도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을 보셨다시피 10시 전후로 반도체가 바뀌었어요, 시장이. 무슨 얘기냐면 보시죠. 지금 SDI가 아침에 떠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침 10시, 9시 55분 요 사이에 빵 뜨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 빵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강했었던 반도체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급이 SDI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기 가족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바로 SDI 밸류 체인이 뭐지라고 서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신흥 SEC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타이밍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분들. 저는 둘 다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소신이 있으니까 빼도록 하고 이렇게 좀 처음 돌아서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돌고요. 그 대형주의 밸류 체인이 돌지 않습니까? 네. 밸류 체인이 도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밸류 체인을 먼저 사거든요. 그리고 물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그래요. 삼성 SDI가 오늘 12%가 올라서 끝났지만 아침에 6%, 7%일 때 오늘 12%, 13%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저도 생각 안 요즘 해요. 계속 이 꼴이 생기는데.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트 보세요. 여태까지 계속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10거래 연속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쳐다보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장 참여자가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는 SDI를 사지 않고 밸류체인을 사는데 밸류체인이요.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건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류체인이 갈 거면은 SDI가 이틀 연속 더 가야 됩니다. 본주가 더 많이 가야지 밸류체인이 더 강화가 되는 현상. 편하게 현대차가 며칠 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하실 때 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이 있었어요. 필 에너지라는 종목. 얘도 SDI 밸류체인이고 얘는 그냥 상한가를 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얘는 밑에 권에 있습니다. 신은 SEC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회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 공정에도 사르파이 공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회자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그거죠. 그러면 내일도 연속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오늘 테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결국은 테슬라의 그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맞습니다. 미국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테슬라가 차트는 일단 좀 망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조금 더 연장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전고체 이슈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미래 컴퍼니라든지 뭐 한농화성 같은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그 종목들이 이틀 전에 움직였다가 어제 하루 쉬었는데 오늘 하루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그 말씀하신 인터 배터리 이것을 통해서 지금 또 새로 나온 어떤 트렌드 혹은 기대감 이런 건 없나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SDI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 배터리 안에서 지금 평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하는 중이고요. 오늘 첫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러면은 시장에서 증권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LFP 배터리도 얘기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직으로 관련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뭐 자이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그랬다 치고요.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3원계 배터리 이슈보다는 LFP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왜냐면은 인터 배터리라는 이슈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우리가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배터리 기술보다 새로운 것들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SDI가 오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터 배터리 행사가 계속되는 있으니까는 같이 연장선이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업사이드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시장이 워낙 도깨비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리 강하게 확신을 드려서 여러분을 내일 사시죠 해서 사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내일이든 아침에 그걸 확인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좀 어려운 장세. 네. 자,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네. 내일 또 물론 오늘 그 내일 새벽에 나스닥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 이런 거에 달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베이지북을 좀 기다렸어요. 근데 베이지북 발표를 했죠. 근데 내용이 쉽습니다. 1월 초에 여기 지금 내용 제가 미리 좀 띄워놨는데 미국 경제 활동이 균형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원 소폭 완만 성장 보였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 좀 더 있는데 그냥 너무 기니까 빼도록 하고요. 파월 입장에서는 파월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이 베이지북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이랑 어떨까요?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남은 것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남았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장비, AI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외신을 좀 보니까는 브로드컴이 AI가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이게 통신 쪽이면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슈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 좀 미리 찍는 건 좀 그렇지만 브로드컴만 잘 나온다면은 시장이 내일도 지금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늘 시장이 좀 약간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긴 했죠. 그런데 적어도 급락은 나오지 않는 수준. 매크로는 비슷할 거고 AI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남은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중요합니다. 테슬라도 테슬라인데 일단 브로드컴이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